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최근에 종목들을 보게 되면요, 좀 특이한 패턴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한두 달 전부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자, 장 초반에는 강하게, 뭐 거의 상한가에 준하게 시세가 시작되었다가 그 이후에는 지금 화면의 뒤에 보이시는 주가 차트처럼 하루 종일 하락하는 그러한 종목들 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 시청자님들의 종목 중에도 이러한 종목 분명 많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단기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도 자, 이러한 종목들로 인해서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소가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자, 이러한 패턴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지 오늘 증시 토크에서 두 가지 이유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강조드립니다만 저의 채널에 대한 관심과 사랑 꾹꾹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장 초반에만 급등 후 장중 내내 하락하는 그러한 종목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러한 종목들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많이 보이고 있고요. 특히 소형주 코스닥 종목에서 이러한 종목들이 많이 있다 보니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러한 종목들 때문에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 초반에 급등할 때는 좋죠. 지금 화면상의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장 초반에는 거의 뭐 상한가에 준하게 또는 10% 이상의 급등세로 시초가를 형성했다가 그 이후에는 장중 내내 하락하면서 보합 수준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보합 수준에서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 이미 보유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 참 뭔가 찝찝합니다. 분명 아침만 하더라도 아우 기분 좋아 했는데 장 마감했을 때 그 주식의 주가를 보면 그냥 제자리 걸음 또는 하락해 있으니 이거 아침에 시세 분출 하지를 말지. 답답하죠. 그런데 이런 기보유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다행인 게 장 초반에 매매하게 되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하락이 실질적인 현실 속 손실이 되게 됩니다. 이게 장 초반에 10% 이상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가서 시가가 시작되었는데 장 마감에 보합으로 마감됐다 그러면요 거의 뭐 20% 가까운 하락률을 보이는 셈입니다. 손실이 그만큼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이런 현상들 요즘 들어서 급증하고 있느냐? 저는 이런 관점에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가지 관점입니다. 조금 약간은 이 주식 관련한 메커니즘 부분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일단 요것부터 알아두십시오. 자, 여러분들 어떠한 투자 전략이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쓰게 되면요. 어떤 효용성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어느 순간에는 이게 역으로 여러분들에게 손실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요즘 그 단기 투자 정말 좋아하세요. 자, 올해 봄에 유입된 동학개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장기 투자 성향의 개인 투자자가 많았지만 여름 시장을 거치면서 단기 투자 성향의 개인 투자자들이 급증했습니다. 이 관련해 가지고 제가 최근에 증시 토크에서 단기 투자 염려스러운 수준이다 이런 이야기 자주 드렸죠. 그런데 그 단기 투자의 많은 전략 중에 하나가 재료매매입니다. 재료매매. 뉴스나 이슈를 보고 자, 그 이슈에 맞는 테마주를 찾아서 그 종목들을 공략하는 방법이죠. 자, 이러한 투자 방법 예전부터 있어 왔던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있어 오긴 했지만 그걸로 해서 수익을 냈던 단기 투자자분들이 은근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도 이 재료 매매에 대한 공부나 연구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유튜브, 블로그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이 투자 전략을 사람들에게 설파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재료 매매에 맞는 종목까지 뽑아가지고 SNS에 올립니다. 자, 이 SNS의 구조상 사람들은 수만, 수십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정말 순식간에, 정말 짧은 시간 안에 그 정보를 봐요. 자, 문제는 뭐냐?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그 정보가 확 퍼지지 않다 보니까 재료 매매가 그래도 수익을 만들 수 있는 확률이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재료 매매를 활용한 투자자가 급증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연구를 했다 하더라도 결국 장 초반에 공통된 종목을 매수하게 됩니다. 자, 결국 장 초반에 동시효과 때 9시 땡 하기 직전에 매수세가 몰리게 되니 이미 그때부터 해서 뭔가 부글부글 시세가 올라오고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게 연구해서 최근 몇 개월 전에 재료 매매로 수익을 많이 봤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분명 주변에 이런 일들 있을 겁니다. 이거는 안 봐도 산말립니다. 자, 무슨 일이냐? 내가 벌었어요. 그럼 친구들한테 자랑합니다. 이 사람은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자랑하게 돼요. 자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 지인들이나 친구들이 친구야, 너 혼자 먹고 살면 안 된다. 의리 하면서 나한테도 종목을 알려줘. 치킨값 벌으면 반띵 해서 줄게. 이런 식으로 좀 그런 일들이 분명 주변에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재료 매매를 연구해서 종목을 발굴한 그분들이 친구들한테도 종목을 알려주겠죠. 나 9시 전에 땡 사니까 너도 그때 너만 알아 하면서 딱 알려주는데, 그 정보를 받은 그 친구나 지인이 너만 알아로 끝이는 게 아니죠. 내 와이프한테도 알려줘야 되고, 내 아버지한테도 알려줘야 되고, 그러면 또 그 정보를 받은 내 아버지는 또 아버지의 지인들한테도 알려주고, 내 와이프는 또 와이프의 친구들한테도 알려주고, 이러다 보면요, 모든 정보가, 그리고 공통된 종목을 사람들이 동시효과 전에 주문을 넣게 됩니다. 결국 재료 매매를 스스로 연구해서 매매를 하는 투자자든 그 수 자체가 급증해 있고, 그리고 주변 지인들한테 정보를 얻어서, 또는 SNS에서 정보를 얻어서 투자하는 그 재료 매매 투자자든 모두 이 뉴스란 게 거의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장 초반에 매수세가 공통적으로 유입돼서 동시효과의 상한가 만들거나 10% 넘는 상승으로 시초가를 만들게 됩니다. 자, 이때 상황들 상상을 해보십시오. 직장인 투자자분들, 자,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요즘 9시 땡 치면 화장실 가시잖아요. 찔리죠? 다 알고 있습니다. 자, 화장실 가서 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주식 주문. 친구가 오늘 무슨 테마 뜬다니까 이거 사라고 그랬지. 동시효과 전에 매수해야 돼. 이렇게 주문을 넣고 계실 것이고, 그리고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분명 PC를 통해서 HTS로 주문을 장 시작 전에 넣고 계실 것입니다. 결국 동시효과에 예전 같으면 장중 내내 들어올 매수세가 일시에 한꺼번에 푹 하고 들어오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좀 손동작이 옛날 우리 장난치는 그거 같네요. 자, 결국은 시초가의 상한가급의 상승이 나오고, 그 이후에는 매수세가 없어요. 매수세가 없습니다. 이미 들어올 사람들은 시초가에 다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매수세가 없으니 주가가 퍽 튀고, 그 전에 가졌던 투자자들이 이거 뭐야? 땡큐 베리 마치 하면서 매도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흘러내리면 나 장 초반에 샀는데 아이고 내 손절매 기준선을 넘어서 손절, 또는 장 마감쯤 되면 또 단기 투자하신 분들은 오늘 안에 마감을 해야 돼요. 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 3시 30분 전에 매도해야 되다 보니 장 마감으로 갈수록 악성 매물이 나오면서 훅 밀려버리는 상황이 발생되게 됩니다. 결국 공통적인 정보로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늘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장 초반에 급등, 그 후에는 하락, 이런 패턴들이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유 하나고요. 또 다른 원인은, 이건 좀 악의적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건 예전에도 많이 있었던
케이스인데요. 자, 재료 매매를 활용하는 개인 투자자가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또 생각하는 나쁜 사람들도 있겠죠. 아, 내가 미리 사놨다가 이쁘게 재료를 포장해서 선량한 개미 투자자들에게 그 종목들을 내가 정보 제공하는 셈 치고 이제 알려주면 그 사람들이 사겠지. 그러면 사면은 나는 팔겠지. 예, 그렇게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분명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예, 시장이 화랑장에서는요 그런 일들 비일비재합니다. 자, 특히 자신들이 테마주를 선침해한 후에 블로그, 유튜브, SNS 등의 종목을 제시하면서 이거 뭐 무슨 테마주예요, 오늘 뉴스 이렇게 따져보니까 이게 그거네요 하면서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은 또 SNS 퍼가지고 공유하기, 카톡으로 친구들한테 쫙쫙 날리고 하면 예, 친구들 다 사죠. 자, 9시 땡 매수합니다. 그러면 악의적인 단기 세력은 그것을 이용해서 매도를 하지 않을까요? 요즘 이러한 부분도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 악의적인 단기 세력도 깜짝 놀랄 거예요. 왜냐? 보통 저 정도로 했을 때 기대 수익률이 뭐 예를 들어서 한 5%만 먹고 나오지 했는데 예, 보통 저렇게 장난질하는 애들 조막손입니다. 요만한 애들 뭐 큰 손 아니에요. 예. 그런데 자기들이 장난질 하려고 했는데 시세가 거의 상한가예요. 자기들도 깜짝 놀랄 거예요. 그만큼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일시에 달려드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러한 두 가지 상황 모든 것을 감안해 보면요, 중요한 것은 동학개미 운동 속에 개인 투자자가 늘었어요. 개인 투자자가 늘었는데 문제 뭐냐면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폭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기 투자에 대해서는 제가 증시 토크에서 언급드렸지만 단기 투자로 갈수록 확률은, 승률은 50% 짤짤이 노름이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짤짤이 노름처럼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가 폭증했습니다. 급증이라고 썼는데 폭증이라고 쓰겠습니다. 이건 좀 정말 염려스러울 정도고요. 9시 땡 치면 옷 뛰기 하듯이 투자하겠다라는 그러한 직장인 투자자분들 정말 많아졌어요. 자, 이러한 상황은 결국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주식시장을 투자로서의 대상이 아닌 짤짤이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정말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상황이 지속되게 되면요, 차후에 플러스 30%의 매수해서 시초가, 그리고 이후에 마이너스 30%로 손절하는 분들도 분명 엄청나게 생길 것입니다. 예, 이게 불가능하다고요? 예전에 2000년 초반에 정말 이런 일들 많았습니다. 상한가, 그때 당시 15%, 12%였는데 상한가로 매수했다가 하한가에 매도하면서 정말 낭패봤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예, 그때도 비슷한 매매 스타일이었어요. 그때는 상따 한다면서 그런 분들 많았습니다. 상따가 뭐냐면 상한가 따라잡기입니다. 아이고, 옛날엔 상따, 지금은 재료매매. 예, 모두가 단기 투자의 스타일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6개월 동안 그 단타 놀이로 재미 보신 분들 많이 계시고 수익 내신 분들도 많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패턴 자체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수익을 내시기 어렵습니다. 자, 이제는 짤짤이 놀이 이제 그만하시고 제대로 된 투자 방식으로 바꾸셔야 할 때입니다. 예,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계속 짤짤이 하시면 어느 순간 학교 다닐 때도 보세요. 짤짤이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은 결국은 주먹 큰 친구가 다 뺏어가지 않습니까? 그 점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관심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 지인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는 그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자, 이 투자의 길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제대로 된, 단기 투자보다는 제대로 된 투자의 길로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정말 매매 회전율 높은 거 보고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젠 우리 안정적인 투자를 통해서 성공 투자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강조드립니다만 제 머리 위에 카드 봐주세요. 빚내서 투자하지 마시고 자산 배분 전략, 분산 투자하시면서 성공 투자 함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